오늘날 우리는 의학의 발전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최신 기술 덕분에 많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정확도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사로부터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좋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피로, 머리 멍함,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경험하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현재의 의료 시스템, 즉 질병 중심적인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진정한 건강보다는 질병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는 우리가 건강을 바라보는 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역설이 바로 기능의학의 등장을 이끈 원동력입니다. 기능의학은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기능의학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신체의 자연 치유 능력을 회복시키는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이는 환자 중심의 치료를 강조합니다. 기능의학은 최적의 건강이 단순히 질병의 부재가 아니라 활기찬 웰빙 상태임을 인지합니다. 이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능의학의 기원을 이해하려면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시기는 많은 변화와 도전의 시기였습니다.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은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사회 구조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종교적 교리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고 사람들은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지적, 문화적 변혁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술과 학문이 새롭게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흑사병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게 하고 기존 질서의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사고방식의 탄생을 촉진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이성과 관찰을 강조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철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학문적 탐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인본주의로 알려진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인간의 경험과 웰빙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가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가 예술, 문학, 과학에 영향을 미쳤지만 의학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의학적 발전은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건강을 최적화하기보다는 질병 치료에 계속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이후 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7세기의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서양 의학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데카르트의 철학, 즉 심신이원론은 정신과 신체를 별개의 실체로 분리했습니다. 이는 인체를 분리된 부품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기계에 비유하는 기계론적 관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데카르트의 생각은 과학적 탐구를 발전시켰지만 의학에서 환원주의적 접근 방식에도 기여했습니다. 인체는 개별, 장기와 시스템의 집합체로 해부되고 분석되었으며 인간 생물학의 상호 연결성은 무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계론적 패러다임은 질병 중심 의학의 토대를 마련했고 질병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기보다는 특정 질병을 식별하고 치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는 의학의 놀라운 발전을 목격했습니다. 루이 파스테르의 세균 이론은 전염병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혁명을 일으켰고 백신과 항생제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천연두, 소아마비, 결핵과 같은 이전에는 치명적이었던 질병의 발생률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질병 중심 모델의 한계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유전적, 환경적, 생활 습관 요인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특징 지어지는 심장병, 암,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병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증상 관리와 질병 억제에 중점을 둔 기존 의학적 접근 방식은 이러한 복잡한 질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부적절했습니다. 오브 기능의학의 등장, 몸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 현대의학의 승리와 한계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기능의학입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기존의 치료법과는 다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신체가 단순히 분리된 부분들의 집합이 아니라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시스템임을 인식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능의학 의사들은 기존 의학에서 종종 무시되거나 간과되는 미묘한 징후와 증상, 즉 몸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질병의 근본 원인을 밝혀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능의학은 질병 치료에서 건강 회복으로 초점을 전환합니다. 이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예방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소화, 해독, 염증, 에너지, 생성과 같은 기본적인 생물학적 과정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질병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 환자 중심적 접근 방식은 각 개인을 고유한 존재로 보고 건강과 질병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환자는 다릅니다. 유부터 다른 접근 방식, 기능의학 vs 기존 의학. 기능의학과 기존 의학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환자 치료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기존 의학은 급성 치료, 감염 및 부상 치료에 탁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고유한 생화학, 유전학 및 생활 습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만성 질환을 해결하는 데는 종종 부족합니다. 반면 기능의학은 시스템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다양한 신체 시스템과 식단, 운동, 스트레스, 환경 노출과 같은 외부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합니다. 질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기능의학은 환자가 자신의 건강을 다시 통제하고 지속적인 웰빙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제 7부도 질병 치료뿐 아니라 기능 회복. 기능의학의 주요 목표는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체 내에서 최적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질병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불균형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종종 잘못된 식단, 스트레스 또는 환경 독소에 의해 유발되는 만성 염증은 이제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많은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능의학 의사는 균형을 회복하고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와 기술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포괄적인 건강기록평가, 전문적인 실험실 검사, 맞춤형 영양계획, 스트레스 관리 기법 및 생활습관 수정이 포함됩니다. 8부 기능의학, 전체론적이고 개인화된 접근. 기능의학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 맞춤 의학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고유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기능의학 의사는 각 환자의 특정 요구와 건강 목표에 맞춰 치료 계획을 조정합니다. 이러한 개인화된 접근 방식은 개인의 유전적 소인, 환경 노출, 생활 습관 요인 및 생화학적 개성을 고려합니다. 기능의학은 또한 정신, 신체, 영혼의 상호 연결성을 인정하는 전체론적 관점을 수용합니다. 개인의 웰빙의 모든 측면을 다룸으로써 기능의학 의사는 환자가 최적의 건강을 달성하고 삶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9부 의학의 미래, 기능적 관점 수용하기.
기능의학은 의료에서 필요한 진화, 즉 질병 중심 모델에서 환자 중심의 전체론적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신체의 자연 치유 능력을 이해하고 회복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접근이죠. 질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환자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능의학은 모든 사람이 진정한 건강과 웰빙을 달성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한 길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기능의학의 원리를 주류 의료에 통합하는 것은 증가하는 만성질병의 부담을 해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